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첫 네. 번째 요인이 뭐냐? 아, 저 사람 편해. 다시 만나고 싶어. 이런 이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 같은 경우는 김현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옛날에, 진짜 옛날이니까 진짜 옛날인데, 옛날에 상담심리학 공부했고요. 그러고서 삼성전자 등등에서 저도 조직생활 좀 했어요. 그러고서 조금 더 잘해보고 싶어서 박사 가서 리더십 개발로 이제 박사 받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도 좀 하다가 지금은 훌륭하신 리더분들 상담 교육하고 코칭하는 일 하고 있고요. 숭실대학교에서 코칭 컨설팅 관련해서 석사과정 준교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컨설팅, 약간 그 사람의 매력이라든지 약간 네. 뭐 대화의 기술, 네.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스킬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주신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매력을 갖고 있어,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거든요. 그래서 뭐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매력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되지 않는다. 그럼 또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영향력에 관한 어떤 그 연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상당히 좀 최근에 약간 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인과관계에서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상담 그런 수요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가장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네. like ability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likeability라는 단어가 아예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like하고 ability가 이제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단어 자체도 like A 뭐 이렇게 붙기도 하고 EA가 이렇게 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뜻도 두 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 다른 뜻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능력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코칭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되게 잘나고 매력이 되게 많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능력으로 압도를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매혹하고 점점 그 정도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인 망상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엉뚱한 거를 추구하거나 너무 끝간데 없이 그것만 추구하거나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하더라는 거죠. 너무 잘나지면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망상을 쫓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막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카푸어죠. 내가 막 이렇게 중고차라도 막 벤츠 몰고 다니면 여자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아 근데 그래도 여자가 안 생겨. 그러면 사실 망상에 기반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세운 과대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안 먹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만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게 과도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매력의 어떤 그 표준 분포가 있다. 그러면 상위에서 이 넘어가는 이제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요 앞에 여기를 제가 골든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든존. 예, 요만큼의 어떤 매력 발산 요런 것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나를 좋아하게 하는 능력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되게 네. 애매한 것 같아요. 그쵸. 이를테면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건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사람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과하면 또 싫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밀당을 참 잘해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like ability가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잘났어. 그럼 막 앞에서 야 내가 저런 사람이랑 밥도 먹고 막 신나 막 비싼 밥 얻어먹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내가 너무 초라해.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나고 막 나를 압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랑 있으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좀 나를 좀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가 부정적으로 나를 보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네가 어떻든 간에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너가 좋아.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이 들면서 수용되는 마음이 들면서 저 사람 편해 다시 만나고 싶어 이런 이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끔 얘기해 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막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그렇죠. 많이 안다고 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은연중에 그러면 싫어하고 그죠? 그렇죠. 오히려 약간 좀 그랬구나 하면서 약간 세워주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카피 문구가 있거든요. 네.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네. 호감은 가르칠 수 없다. 근데 그렇죠. 이거 되게 약간 호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치명적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그 호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원시 사회부터 우리가 이제 소셜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사실은 인간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약한 동물이라서 혼자서 생존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무리 생활을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무리에서 벗어나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적절한 어떤 행동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익히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 사회가 사람은 되게 인구는 많아졌는데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라든가 뭐 동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굉장히 그 소수의 그런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이제 자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엄마와 거의 하루 종일 보내거나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엄마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육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본능적인 그런 행위들을 본능적으로 습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습득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감각이 이제 익혀지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호감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사실은 그게 양성이 돼야 되는 거죠. 혼자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실험과 시행착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하긴 호감이라는 것 자체가 남이 나한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쇼펜하우어가 그 고슴도치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고슴도치가 굉장히 혹독한 그런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같이 모여야 돼. 바깥은 너무 추워.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에게 이제 찔리죠. 근데 이 찔리는 만큼이 그러면 얼만큼이 안 찔리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인가? 이거를 사실은 사람들은 피 흘리면서 배워요. 찔려보면서. 찔려보면서. 이렇게 하면 찔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싫어하네.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감을 익혀가는 게 그게 이제 사회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 어떤 그 만들어진 세팅에서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시행착오에서 어른이 돼서라도 익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약간 호감의 요소? 네. 뭐가 있을까요? 호감의 요소를 이제 연구를 되게 많이 한 분야가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데에서 이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네. 재밌지? 재밌죠. 연구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재밌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뭐가 있을 때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그러게요. 사람마다 근데 약간 추구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남자랑 여자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죠.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는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래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 근접성이에요. 근접성은 뭐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운데? 가까운데. 그래서 그러면은 거리가 아니라 약간 좀 나랑 비슷한 사람? 아니요. 거리. 거리예요, 진짜?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사람들 많은 동네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근접성이 있어야지 되고 네.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체적 매력이거든요. 신체적 매력인데 이 신체적 매력도 객관적인 매력이 있는데 자꾸 보면 매력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못생겼다 그러는데 자꾸 보면 좀 괜찮아 보이고 막 적응을 하는 거죠, 사실.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뭔가를 봤어. 그럼 또 막 잘생겨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박진성 선수한테 차마 잘생겼다는 말은 못 하겠고 훈남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벤트랑 같이 엮어가지고 자주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까워야 자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앞에 쪽에 경기도에 이제 떨어져 살면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이 끼지 못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이제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유사성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개팅을 하면 맨날 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가까이 내 친구 그 동네에 사는데 뭐 아니면 옛날에 나 그 동네에 살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가까이 살수록 이런 유사성이 되게 높아지게 되고 그럼 유사한 사람들끼리 자주 어울리게 되고 그럼 자주 보게 되고 그럼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럼 잘생겨 보이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호감도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호감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호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되게 다르게 생긴 사람,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떨지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측이 어려워서 이게 내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안전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호감이 이게 점점 발달이 돼요. 근데 이건 약간 번외 질문이긴 한데 약간 서로 완전 다른데 친하게 지내거나 부부 관계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닮은 사람들끼리 많이 엮여요. 그럼 닮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엮이고 제가 아까 익숙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성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이 익숙할까요? 가장 익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익숙한 사람이요? 자기 약간 엄마 같은 사람? 그렇죠.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족 사진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가족 사진 보면 이번에 이제 제가 상을 당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상을 치는데 사람들이 제 올케랑 저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생이 나를 그렇게 이제 우린 현실남배인데 그렇게 무시하고 막 얕보고 그러더니 결국에 나랑 똑같은 여자를 결혼했구나. 되게 신기하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닮는 것보다는 닮은 사람한테 이제 끌리게 되고 또 내 가족이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감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라이커 어빌리티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호감적인 그 요소가 없는 사람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람들하고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근접성이 이제 있어야 되죠. 그럼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로 가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서울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뜨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 뭐 막 이런 동네에 이제 집값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직주 뭐 이런 거 다 근접성 이런 거 다 우리 근접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역세권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체적 매력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단련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좀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과도한 성형이나 아니면 과도한 어떤 막 이런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함의 번조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호감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익숙한 정도의 그런 정도 선은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옷도 조금 비슷하게 사람들이랑 좀 입어주고 이렇게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런 거 안 하면서 왜 나 안 좋아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본인이 이제 맞추고 그리고 유사성을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유사성을 찾으려면 자기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오픈을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나랑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유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 유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게끔 자기를 오픈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은 비슷한 잘난 점을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 비슷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함? 못남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좀 좋아하는 면도 그게 있어요. 은근히 약간 위안이 되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쟤도 못하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있어서 그러니까 호감도를 이제 높이는 데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느끼는 이제 부적절함 같은 경우는 인간들은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오픈을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드러내는 게 내가 그러지 않아도 마이너스인데 더 마이너스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뭐라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되고요. 뭐 그게 안 되면 뭐 유머를 기른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다거나 이런 거 열심히 모시고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또 저희 채널을 또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반대로 네. 라이커 어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네. 당장 좀 그만둬야 될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거예요. 뒷담화. 뒷담화도 그렇고 앞에서도 이렇게 약간 깎아내리면서 그 웃기는 사람들 있죠. 맞아요. 네. 네. 개그맨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사실은 쾌감을 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럼 이 사람이 가슴 아프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쾌감을 느낍니다. 그걸 샤덴프로이데라 그래요. 되게 전문 용어 나왔는데요? 그 독일어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그 문학이랑 철학이랑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희한한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샤덴프로이드라는 단어가 이제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떤 개그 소재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한때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카메라 켜졌을 때도 그러는데 카메라 안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그 스태프들한테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행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 깎아내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쾌감을 느끼면서 또 그거를 이제 합리화해요. 이거 팩트다. 네. 두 번 죽이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네. 팩폭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네, 팩트 폭행이에요. 네. 팩트로 폭행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말이면 안 아파요. 너는 어때?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야. 뭐 그럼 그러시던가?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팩트라고 그게 내가 틀린 말 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너무 관찰하고 있고 내가 부족한 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뭐 양약고구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너를 위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파민이 나와요. 예. 우리 보상중추가 이제 그때 돼서 사실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알량한 파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걸 통해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일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걸로 어떤 유머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내가 좋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쾌감을 느끼게 되면 나는 그 순간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걸로만 쾌감 느끼셔야 돼요. 이게 약간 거기에 약간 중독이 된다고 보시죠? 그럼요.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그 말도 처음에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다가 막 나중에는 뭐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막 이제 이러고 막 나중에는 뭐 너 같은 뭐 삼류 쓰레기 막 이런 얘기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제일 괴롭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훌륭한 사람 많지 않냐. 그래서 뭐 그래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랬다고 옛날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50대에 죽는다. 그러네 진짜.
그래서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자기도 그 말 들으면서 자기 뇌가 훨씬 더 영향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멈추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약간 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 그때 당시에는 웃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약간 좀 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렇죠.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것 때문에 약간 본능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하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게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이제 하게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되지도 않고 네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내는 사람들은 또 어떤 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가혹하게 이제 뭐 소외를 시킨다거나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진짜 멀리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약간 호감도를 다시 좀 높이는 그런 행위 중에서 약간 성공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루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매일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성정을 이제 타고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여기에 되게 엑스트라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저는 뭐 짧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몇 년이 되면서 점점 세련화가 되고 이제 내 거가 진짜 되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에너지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기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가장 하고 싶은 거. 예, 그렇죠. 예, 먹는 거 칼로리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긴 하지만 우리 장 건강이 좋아야지 세로토닌이라고 좋은 호르몬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겹살 드시고 싶으시면 목살 드시고요.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장 건강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음식 좀 잘 좋은 걸로 드시고 그리고 예, 이제 마시는 거 수분 부족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떤 그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떨어뜨려요. 이게 업무 효율성 떨어뜨리는 요소 1위거든요. 능력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도 충분히 이제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숙면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잠자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잠자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머리 대자마자 자요. 그거는 수면이 아니라 기절이거든요. 그건 기절 상태에서는 사실은 숙면을 못 해요. 오히려 너무 피곤하면. 그래서 잠자면서 이제 누워갖고 한 15분 정도 이제 있다가 잠을 자는 건 정상적으로 잠이 드는 건데 나는 기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몸이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숙면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자는데 제가 돈 아끼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침대, 뭐 안마 커튼, 뭐 베개, 뭐 등등등 이런 걸로 해서 잠 푹 주무시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에너지 레벨이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친절하게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욱했을 때 참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사실 웃고 싶지 않지만 웃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행동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기 관리, 에너지 관리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라이커빌러티가 제가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라이커빌러티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내가 되는 게 어떤 거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줬을 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줘야겠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가장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기. 근데 일기를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초등학교 때 막 숙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진력 났어. 막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 애들한테 일기 쓰는 걸 시켜가지고 이제 다 지쳐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걸 좀 글로 뭐 일기가 아니더라도 남기시면 이제 되게 좋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멍 때리면서 생각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편지를 뭐 이메일을 주고 받는 뭐 그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실질적으로 이제 한다거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의 느낌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이 사회 안에서 먹히고 먹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되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뭐 50명이 있어. 근데 50명의 평균 나이, 평균 키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학습된 뭐 연구된 내용들은 되게 맞는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려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 그래서 성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약간 좀 신체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꾸준히 성찰하는 거 그게 그쵸. 중요하다.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잠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 게 그 아기들 키울 때 그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때 가장 민감하거든요. 사실 그게 딱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그렇죠. 잠 못 자면 진짜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잠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자야 되고 근데 애들은 또 토막잠 자니까 또 그렇다고 애처럼 우리가 낮에도 잘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확 꽂혔습니다. 맞아요. 잠을 잘 자야 된다. 맞아요. 기본적인 거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또 체계적으로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자분화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내가 나로서 굉장히 담백한 사람, 예측 가능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롯이 그냥 내가 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독립을 할 때까지 온전하지 않죠. 굉장히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이제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자기의 부족함도 부모의 뭐 대단함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커버하면서 나는 그래도 쓸만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복종을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밥을 주고 뭐 돌보아 줄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역동에 의해서 이제 의존적이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분화를 통해서 디퍼런시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독립된 개체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독립된 과정에 딱 거치게 돼서 이제 객체가 되면 거기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될 건 해주고 뭐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와 저와 이제 저의 딸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We love each other, we care about each other, we help each other.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도와준다. 돈 민폐 이치 아들. 민폐 끼치지 않는다.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민폐는 끼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 건강 본인이 챙기고, 본인의 삶 본인이 챙기고, 그래서 어려우면 우리가 충분히 도와준다. 그리고 충분히 도와줄 거다. 하지만 이거를 나를 이제 뭐 얘 두고 뭐 막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된 사람들이 이제 성인들이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분화가 된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게 안 된 상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과분화와 미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분화는 뭐냐면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럴 경우엔 누군가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의존을 해야 하고 복종을 해야 저 사람이 나에게 돌봄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초기 유아 단계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미분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언제나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막 유행 이런 거 너무 민감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경우는 이제 미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정주의도 사실은 미분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된 개체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줘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똑바로 생각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훌륭한 어른이 돼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돌봐줘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미분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분화는 여기서 분화가 너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미분한 내가 부속품이고 과분한 내가 누군가의 부속품을 이제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나만 중요해. 다른 사람은 다 나의 부속품이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만 행동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비극이 이제 그 살해 후 자살, 그러니까 가족 살해 후 자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자기가 아버지가 막 힘들어 죽어. 그래서 나 죽겠다. 그럼 거기에 따라가면서 같이 죽는 사람들은 미분화된 사람들이고
내가 그렇게 이제 죽고 싶으니까 너네도 다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끔찍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과분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분화와 과분화 상태에 사실은 그런 비극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나라는 이 정도 경제 수준에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좀 더 성숙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럼 그럴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근대화의 역사가 짧고요. 생각해 보면 뭐 그 다른 서구 선진국이라는 나라보다 그런데 뭐 200년, 300년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100년도 안 되는 이런 짧은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덩치가 180이 넘는 그 16살 같아요. 그래서 덩치는 엄청 컸는데 웬만한 어른보다 큰데 아직까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경제가 고성장하는 나라는 있어도 급속 성장한 나라에서도 급속 성숙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 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숙할 만큼의 이런 어떤 그 근대화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지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이제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OECD에서 뭐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그렇죠. 안타까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